지난주에는 사성제를 개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윤회합니까? 라고 할 때 대반절반경에서 나왔었죠. 고집멸도 사성제를 꿰뚫지 못해서,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해서 윤회하고 있다. 그런데 경전에 나타나는 바로는 윤회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는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주 알아본 게 그래 세 가지였죠. 그래서 한 가지는 고집멸도 사성제를 꿰뚫지 못해서, 또 한 가지는 개정해 해탈, 그죠? 개정해 사막에 의한 해탈이라는 요 네 가지를 또한 꿰뚫지 못해서 윤회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지금까지 대반열반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도성을 부처님 오도성을 통해서 보았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이렇게 이제 윤회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봤는데, 그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연결된 개념이었죠. 그래서 12연기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었고, 한마디로 사성제를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한다. 이 범주 안에 다 포함된다. 그런 이야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멸도 중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아보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죠. 그러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엮어주는 무언가 하나의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고리가 되는 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이게 별건가요?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만나서 전개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마음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게 마음의 메커니즘이었고, 그 부분을 살을 붙여서 자세하게 말하면 12연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짚어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고집멸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고리,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성제, 고집 이러지만 그냥 집으로 쓰자고요. 고집, 멸, 도. 집이 뭐였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요거 가래였죠? 그죠? 가래였고,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폭넓게 말하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12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12연기의 과정으로. 그렇다면 멸은 뭐였나요? 요거 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된 그 자리를 고멸, 괴로움의 소멸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는 뭐죠? 이르는 길. 그렇죠. 괴로움을 조건 짓는 것이 집, 성제, 가래였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인 그러니까 가래의 소멸, 고멸로 가는, 이거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게 8.5. 네? 없애는 방법. 그렇죠.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거죠. 하여간 이거는 좀 특별한 방법 해가지고 8정도가 제시되죠. 이럴 때 이 고라고 하는 거, 고는 뭐죠? 고야 기본적으로 괴로움이지. 옛 집에 집 꼭대기에 풀나무. 지금 꼭대기에 풀나무. 예, 이 괴로움에 대해서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고가 있죠.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보태면 미운 놈 만나는 괴로움, 원중해고가 있죠.
이쁜 놈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래서 에벨리고가 있죠. 계고. 계고. 응? 계고. 계고? 모든 게 괴로움이라. 일체 계고. 그런 말을 안 갖다 놔. 삼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는 구부득고. 그래서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 이제 이게 나타나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거, 이거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기 힘들어요. 이런 괴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태어나지 않고 싶은데 태어나지 않을 재간이 없다.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재간이 없다. 미운 놈 만나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쁜 놈 헤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다. 뭐 이런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구하고 싶은 그 근원적인 괴로움에서의 벗어남,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뭐 요것을 이제 부듣고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덟 번째로는 오음성고 또는 오취온고 이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나야 라고 말하는 이 나라는 존재가 불교적으로는 오취온 그러죠.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의 쌓인 무더기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요 오온에 집착한 상태를 오취온 그러고, 그 오취온이 나라고 하는 존재다. 자기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결국 오취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취온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팔고를 말하고, 거기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괴로움이 있죠. 우리 수비고우내라는 괴로움이 있죠. 번역이 좀 다양하지만 우리는 하여간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라고도 하고 고뇌라고도 하고 절망. 그래서 이제 쏙가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바야사 이렇게 말하는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12연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고우내가 있다. 이렇게 일체의,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해가지고 고운, 괴로움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괴로움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치만 니까야의 경전 두 개가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작은 경이 있다. 그래서 그거 따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다양하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오늘 공부의 시작은 요 괴로움을 특정 지어서 말해주는 경전을 하나 보여보래요. 진리상류따, 56번 상류따 중에 13번째 경이 무더기경이에요. 요거 이제 잠깐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가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고진멸도죠. 자, 이러고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인가? 취착된 다섯 가지 무더기, 오취온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니, 색수상인지 각각에 대한 집착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요 경에서, 오취온이 괴로움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요게 고성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취온이 뭐예요? 자기 존재,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팔고에서 말하는 오취온고나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로병사부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전체가 결국은 태어난다는 것도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 오취온의 내가
그러면 우리가 잘 공부해서 해탈해가지고 오치온 덩어리가 오치온에서 치를 때렸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소멸시켰다. 이러면 더 이상 태어날 것도 없고 늙을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죽을 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이건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대표할 때 오치온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요 경전에서는 나머지는 똑같이 말을 해요. 집성제로는 가래, 멸성제는 애별, 도성제로는 활정도. 이게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치온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 하나가 요게 이제 진리상류다의 13번째 경인데 이제 14번째 경이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성제가 있다. 무엇이 넷이냐? 고진멸도다. 이러고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인가? 앞에서는 무엇이 고성제인가? 하고는 오치원 이랬잖아요. 이제 이어지는 요 경에서는 6가지 안의 감각장소 중 육내입처라는 것이 그 대답이니 그것은 눈의 감각장소, 귀의 감각장소, 코의 감각장소, 혀의 감각장소, 몸의 감각장소, 만어의 감각장소이다. 그랬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죠. 육내입처를 자, 진리상류다의 13번째 경에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오치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 이어지는 것으로 14번째 경에서는 육내입처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가 고성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멸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경전 2개가 이어지면서 한 경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오치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어지는 경전에서는 육내입처가 고성제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되잖아. 오치온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거든요. 요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육내입처는 무엇일까? 여기서 부분이 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육내입처는 뭐죠? 나의 구성이었어.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좋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더 분명한 표현이 있을 것 같아. 일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고성제를 말하면서 한경에서는 오치원이랬거든요. 이거 나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전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고성제만을 말하는데 오치원을 빼고 육내입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요거랑 같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작용 행위 그거보다 기억. 저의 그 출제자의 의도로는 뭐냐 하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오치원이 뭐냐면 나잖아. 그러면 육내입처 뭐겠어? 이것도 나겠지 뭐. 아니 만약에 오치원은 난데 육내입처는 너라 그러면 나와 너가 같다라고 경전 2개가 이어서 말하면 이거 경전이 그 신뢰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육내입처도 나래야 되겠지 뭐. 근데 육내입처가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잖아요. 의 뭐예요? 마음이잖아. 안이비설신 뭐예요? 몸이잖아. 그죠? 몸과 마음인 나잖아.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신 관도법원님도 말씀하신 감각하는 작용, 이 개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 가운데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요거를 지금 감각한다고 감각작용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육내입처 이거 나야. 이렇게 보는데 타당하죠. 어차피 몸과 마음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오치원도 나고 육내입처도 나라면 왜 이거 다르게 부를까요? 왜 다른 걸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만약 이게 하나는 난데 하나는 너라 그러면은 이 경전 두 개가 그 신빙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개가 둘 다 나인 거로 맞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그게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개념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 요게 사실은 이게 말이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짜 니까야가 가르쳐주는 니까야로 보는 니까야의 중요한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오치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마음이 이 몸과 더불어 100년을 살잖아요. 오치온이라는 거 결국 몸과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엄마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100년의 과정을 오치온으로 내가 사는 거야. 물론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알갱이로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더해지면서 계속 변화하죠.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100년을 사는 게 오치온. 그러니까 100년 동안 나야 하고 변화하는 가운데에 나로 정의되는 게 오치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오치온은 100년짜리인 거예요. 100년짜리 난데 육네이처도 나는 난데 요거 뭐 하는 나냐 하면 딱 보는 나잖아요. 네. 본다라고 하는 게 100년을 싸잡아가지고 대상을 볼 수 있는가? 아니거든. 지금 이 순간이잖아. 오치온이라는 100년을 살아간다면 100년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100년 동안 쌓이면서 변하는 게 오치온의 나의 삶이잖아.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매 순간순간의 삶의 주체,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내는 내가 있잖아. 감각한다는 거. 신부부님을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신부부님이라는 대상을, 형상을 보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감각했다 그러잖아. 요게 뭐예요? 몸을 바꾸고 난 뒤에도 마음은 남아있으니까 뭐 마음의 괴로움은 현실 배면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 다음 생의 오치원이지. 몸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관도거부님이 오치원이잖아요. 지금 관도라고 불리는 오치원은 살아있는 동안이거든요. 죽은 다음에 버부님의 다음 생이 이어지지만 그때의 오치원은 식은 그대 지금 시기 변화 가운데 유지되지만 그럼 괴로움도 그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마음 따라. 아니 어쨌든 뭐 색수상행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거 몸에 대한 의미고요. 이거는 다음 생 엄마의 뱃속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새로운 몸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관도라고 불리는 색수상행식의 오치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은 기억으로 남습니까? 어차피 괴로움은 또 가져가잖아요.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거야. 괴로움을. 괴로움이라는 거야. 어차피 업이 지금 지은 업이 이 업의 결과가 생길 거고 이 결과를 보라고 하는 현실적 겪음으로 내가 겪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하는 거지 거기에 가져가고 말고가 어디 있어. 지금 행위의 현실적 겪음을 아직 겪어내지 않았으면 다음 생에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그 괴로움은 몇 살이 넣습니까?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 자꾸 끌고 가지 맙시다. 아이고, 가져간다. 기억 속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게 기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위의 영향력이 행위의 결과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시기의 차이 때문에 금생에 행위한 것 중에 일부는 금생에 겪어서 끝날 거고 금생에 겪지 못한 것은 그
현실적 겪음이라는 도가 다음 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생이 될 수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뒤에 가서 조건들이 잘 결합해주면 그때 겪게 되는 거라 그거 뭐 가져간다 어쩐다 할 것도 아니라 조건들이 성숙이 되면 그 성숙되는 시점에서 현실적 겪음, 보를 겪게 될 거고 그 보를 겪기 이전에 관가버부님께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해탈했다. 그러면 해탈하는 그 순간 이 앞에 지어놓은 업의 과보들은 효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뭐 그거 신경 쓰실 일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잘하면 과거의 결과 지금 겪어야 되는 것도 괴로움은 작게 겪고 행복은 키워서 누릴 것이고 지금의 행위가 좋으니까 지금 행복할 것이고 지금의 행위가 만드는 나의 미래는 좋은 과와 보로서 찾아올 것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오치원이라는 것은 하여간 그 관도버부님 죽기 이전 관도로서 살아가는 요 100년 죽을 때까지의 괴로움도 나라고 괴로움이잖아요. 다음 태어나면 딱 자를 때 죽고 살고 딱 태어나기 죽을 때까지 또 저기 주제의 관점을 자꾸 빗나가지 맙시다. 그 뒤에 가가지고 우리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업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 질문이 답변이 되지. 지금 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 부분이 이제 단편적으로 답변이 잘 안 돼.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100년짜리 오치온이 나라면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하는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요 순간의 나를 육네이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네이처가 대상인 육웨이처를 감각하죠. 감각하면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참 찾기 어려운 거. 일단은 식이 생겨나잖아, 감각하면요. 그죠? 그러니까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하면 육식이 생겨나죠. 그럼 이어지는 게 뭐예요? 웨이처와 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지금 대상을 아는 거 해가지고 현재잖아. 거기에 네이처가 과거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 네이처가 과거가 된다. 네이처가 기억 자체다. 감각할 때는 감각의 기능, 감각의 주관으로 작용을 하지만 감각 작용을 마치고 나면 요게 과거, 즉 기억으로서 개입해가지고 3, 4화합적 현재와 과거의 만남으로 해서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네이처가 과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현재 요 순간을 말한다면 과거라는 개념을 담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경전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치온하고 육네이처가 동일한 거라는 거라. 동일한데 100년짜리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이 순간을 살 때의 행위 주체, 감각 주체, 요거를 육네이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네이처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는 네이처지만 그 자체가 몸통적으로는 뭐냐면 오치온이 지금 감각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육네이처라는 자체가 사실은 오치온 덩어리인 거라.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래야 하는 거니까 네이처는 그 자체적으로 과거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오치온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기고 이때 웨이처와 식이 현재로 작용하는데 네이처가 과거, 기억으로 쫓아와서 만난다. 그래서 3, 4화합 촉해서 경험을 완성한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설명이 되지만 좀 전에 제가
요 경전 두 개가 사실은 니까야로 니까야를 푼다라고 하는 이런 공부 방법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같은 거요 라고 요 경전 두 개가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내 입처가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으로 작용을 하지만 감각작용을 마치고 3, 4와 합축할 때는 오치온으로서 과거, 기억으로 개입하는 것이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까야가 이거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타당하죠? 그걸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 뭐 하나 잠깐 두고 가자면 요 자리 오치온과 육내입처라는 자리를 설명해주는 또 중요한 경전이 하나 있어요. 22번 쌍유따 47번경이 관찰경이란 경전이에요. 요 관찰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냐 하면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요거 우리가 좀 방금 전에 독경한 무화상경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요렇게 관찰하는 거와 동일한 맥락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랑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여기에 나야 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치온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요렇게 오치온이 되면 이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나는 있다라는 자아의식이 생기면 눈의 감각기능, 귀의 감각기능, 코의 감각기능, 혀의 감각기능, 몸의 감각기능이라는 5가지 감각기능이 출현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 얘기예요. 오치온 덩어리잖아. 내가요. 내가 오치온 덩어리인데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이 되는 육네이처를 말하면서 두 개를 하나다 라고 우리는 지금 간주했잖아요. 근데 경전은 왜 오치온이 육네이처가 되는지 요 과정까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야. 즉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나야 라고 하는 집착, 요 집착이 있어서 오치온이 형성되고 요 오치온이 예를 들어서 오치온이 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표현하자면 잠자고 있어. 잠자는 동안에 휴무분이 잠자는 동안에 뭐 보고 듣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는 오치온이 100년짜리가 있긴 하지만 육내입처로서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오치온이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았다.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육네이처가 돼서 대상을 감각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요걸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오치온에 대해서 이제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요거 하여간 아스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거 하여간 나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원적에서 자아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오치온 자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 이, 비,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치온인 덩어리로서의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킬 때 요때 안,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기능이 발현한다. 감각 기능으로서 보고 듣고 요 감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이어가지고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법들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안이비설신 5가지에다가 만호가 있다 하니까 육네이처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경전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즉 100년짜리 나인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 감각하고 행위하는 요 지금 이 순간이 주체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일어났을 때 자아의식 하에 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치온과 네이처가 하나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죠. 일단은 내가 경전이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그러면 오치온이 나야 하지 않으면 육네이처를 통해서 강화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 사람이 보고 듣고 안 하잖아. 그죠? 그때는 나야라고 하는 아슴이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눈 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영성부부님이 김영선으로 살아가잖아. 네. 그죠? 김영선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버부님의 삶은 늘 김영선인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한 그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아의식,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하에서 살아가진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덩어리로 보면 영선 버부님의 몸과 마음 이래서 오치온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는 김영선인 내가 살지. 그래서 누가 네가 어때? 이러면 내가 김영선이야. 뭐 이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네네. 그렇게 그 전체적인 삶과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거. 네. 100년짜리 나인 오치온. 이 오치온이 자아의식, 나야라고 하는 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을 육네이처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같으신 분은 나야 하는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시려면 보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 같으신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려운 질문이다. 경전은 뭐라고 말? 그게 아마 요 관찰경 같은 데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 여기 있네. 비구들이요, 비록 5 감각 기능들이 방금 말한 안이비설신 네네. 감각 기능들이 바로 거기에 남아있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이들에 대한 무명을 제거하고 명지가 일어난다. 그에게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물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물질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인식을 쭉 해서 인식을 가지지 않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좀 다른 경전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해 놓은 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이런 이야기예요. 일단은 부처님도 말씀하신 대로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차피 오치온으로의 삶을 산 거잖아요. 근데 오치온으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취라고 하는 집착 그 근본에 가면 무명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방금도 말하기를 나는 있다라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5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법이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뭐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탐진치를 뿌리 뽑았잖아. 그러나 탐진치를 뿌리 뽑아내기 이전에 어차피 오치원 상태로의 이 몸과 마음으로 수행해서 부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요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는 부처가 되는 순간 이 몸이 죽어버리나 그건 아니죠. 부처님도 45년간을 살아냈잖아. 부처로서의 몸을 가지고.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몸으로 보면 약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읽어드린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무명을 제거하고 명지, 지혜가 생겨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무명이나 들뜸이나 자아의식이나 해가지고 윤회하도록 붙잡아매는 10가지 족쇄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해탈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부처님은 이 몸이 아직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모든 나라간이 마찬가지지.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라. 그러나 이 몸으로의 삶이라고 해도 그 해탈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무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금 이제 관도법원이 말씀이 그 부분일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다른 경전에서 보면 그러면 아라하는 나라는 생각을 안 하나? 안 할 것 같죠. 근데 아라한도 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라한이라고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게 함께 사는 거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과 구분되는 것으로 인하 요런 그 관습적인 표현에 의한 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명에 의한 탐진치에 의해서 나를 붙잡고 사는 오치원을 만드는 그런 나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뒤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오치원인 내가 일단 우리가 100년짜리 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치원이 이제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안이비 설신 만호 그리고 여기 이제 6네이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색성향 법 단마 하고 요것이 감각되니까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그러니까 민냐나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 외이처와 식이라는 것이 지금 대상을 아는 상태. 이래서 현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56번 상류다 13번 경과 14번 경 두 개의 관계에서 보기를 요 6네이처라고 하는 게 몸통으로는 오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감각 기능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으로 개입을 한다. 이제 요 부분이 네이처가 사실은 몸통으로는 오치원이구나. 요 부분이 확인되고 나니까 이제 왜 이게 과거로 기억을 의미하고 쫓아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게 6네이처가 몸통 자체가 오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으로 쫓아와. 뭐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요 지금 경전 2개가 말해주는 게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라. 마음의 메커니즘이 출발하는 데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왜 네이처가 기억이 되어서 과거로 개입하는가. 요 부분을 그죠? 이거 확실하게 답변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삼사화합 촉 이렇게 부르죠. 이건 네이처, 식 세 가지가 만난다 그래서 삼사화합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요 삼사화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보니까 지금 설명되는 요런 요것은 현재와 과거가 만나서
경험을 완성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윈냐나가 생겨났을 때는 단순히 그냥 본이 석화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네이처에서 기억이 과거로 딱 대입해서 3, 4화합 촉 해주면 석화행 이렇게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석화행 법부님이시네 라고 비로소 석화행 법부님을 경험하는 거죠. 석화행 법부님에 대한 암 자체가 아니라 경험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렇게 나타나는데 괴롭다,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요것을 똑같이 수의 내용입니다만은 이 촉해가지고 수가 생겼다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경험이 완성되었다. 뭐 수 자체가 이제 받을 숫자잖아요. 외다나라고 하는 게 이런 대상을 받아들였다. 아이고 이제 허버부님을 내가 감각해서 완전히 경험했어. 허버부님이 지난주에는 저녁 때 오시더니 오늘은 낮 시간에 오셨구나. 뭐 이렇게 경험이 된 거야. 근데 요 경험되었다라는 상태가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지냐 하면 그래도 공부 잘하는 허버부님이 오시니까 좋네 라고 하는 기쁘거나 때로는 괴롭거나 그렇지도 않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알려지는데 요 알려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느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수, 빨리어로 외다나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경험이 완성되었다. 경험 요런 측면하고 요 경험이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윈냐나가 요 생겨난 윈냐나죠. 요 시기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죠.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위자나띠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분별해서 안다 이런 의미였죠. 요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치마니카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윈냐나라고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즐겁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괴롭다고 분별해서 합니다. 불고불락이라고 분별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윈냐나가 감각자극의 결과로 생겨나서 3, 4화합에 동참하는 거지만 이 윈냐나가 하는 역할이 경험된 것을 아는,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하는 거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삶의 진행을, 전개 과정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윈냐나가 이렇게 경험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나면 윈냐나는 이제 행위하러 간다 그랬죠. 행위하러 가는 마음을 찢다. 힘이라고 말하죠. 윈냐나가 상태 변화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죠. 그리고 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지거나 괴로움의 소멸, 고멸을 요거 뭐 우리가 이건 락이라고 쓰고 행복 이렇게 읽는 거죠. 행위의 결과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만들어진다. 행위를 잘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질 거고, 행위를 잘못하면 아니지.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 행위를 잘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어빈과보, 이 측면에서 보아야 되는 일이죠.
요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영성부부님 여기 못 빠졌어요. 상. 그죠? 상이 빠졌죠? 상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수에서 찌따를 만드는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얘기를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얘기해도, 그죠? 상을 빼고 얘기해도 그냥 우리 삶이 쭉 전개되는 곳이 그냥 설명이 되죠? 상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치오닌 내가 아슴이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윈냐나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삼사와 합촉해서 경험이 완성되고 그것을 인식해서 알고 분별해서 알고 나면 찌따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해서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로 고활하게 만들어진다. 여기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삶이 대상이잖아. 대상과 만나가지고 또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 맺음이 쭉 흘러가는데 요것이 하나의 그 전개다. 삶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요 표현을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몸과 함께 세상과 물질이든 기억이든 세상을 만나는 거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전개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외적인 전개를 설명하니까 오치온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네이처가 되니까 이때부터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쭉 행위를 통해서 고와 고멸을 그러니까 고와 락을 결과맺는 데까지가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관도부부님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요 끼어드는 거 요거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적. 그래요. 요거 내적인 개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적으로 개입을 해요. 근데 요 내적으로 개입하는 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한번 보니까 요런 게 보이는 거라 일단 마노라는 게 우리 마음이죠. 윈냐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죠. 찌따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마노, 윈냐나, 찌따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가는데 상이라는 거 없어도 우리 마음의 전개가 삶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상이라는 게 끼어가지고 무언가 이런 내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좀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요 상이라는 것은 그럼 어때요? 요거는 내적인 개입,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면적인 거, 내적인 어떤 거기는 하지만 마음하고는 다르죠. 먼저 경험한 것이 내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경험한 것이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먼저 경험한 거, 그거는 과거라는 거지. 네. 먼저 경험한 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게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요 내적 개입에 의해서 생겨나는 탐진치 때문에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과정이 요 중간에 있단 말이죠.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고놈이 쌓여가지고 오치온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오치온 자체가 지나간 행위들의 쌓임인 거라.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에 들어있는 거죠. 기억은 마음 자체라. 그러니까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마음과는 다른데 어떠한 하여간 내면의 것으로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좀 생략을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을 오치원과 네이처를 찾아낸, 그러니까 오치원과 네이처가 사실은 하나다, 같은 거다, 그걸 찾아낸 것 때문에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삶의 외적 전개로 풀어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은 그러니까 뭐 요 한 가지만 공부를 하자고요. 그 두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오치원과 네이처가 같은 것이다. 거기에 자아의식이 있으면 100년짜리 나인 오치원이 지금 이 순간을 요렇게 살아간다. 요것만 본 거로.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오치원과 네이처가 같은 거였기 때문에 3, 4와 촉을 설명하는 과거, 네이처가 과거로 개입한다, 기억이 된다라는 요 부분을 이해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오늘 하는 거로 하자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내적인 개입이 하나 있다. 이건 또 뒤에 좀 다시 보기로 하자. 근데 영선부부님이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요 상이 기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제외한, 아니면 니까야가 말하는 부처님의 마음 이해,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처님은 마음과는 다른 것 이러고, 마음이야말로 이전의 행위들의 쌓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켜서 찌따를 오염시키고 행위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것은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거로의 상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기 오늘 여러분 종이 한 장 드린 거 있죠? 네.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사실 뭐 그 그림 전체가 그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육네이처라고 하는 내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나 아닌 것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고 하니까 일단 뭐 나 아닌 것이야 그냥 뭐 웨이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한다고 뭐 이건 간단히 보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내가 나 아닌 것과 관계 맺는 거, 요걸 보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박스에다가 구분을 해서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그거 보면은 어때요? 이 신체라고 하는 그 신체로서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심의식 세 가지로 불리죠.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것으로의 상이 나타나 있죠. 제가 오늘 뭐 주제를 조금 뭐 주제를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이참에 알려드릴게요. 경전에서 무슨 경이더라? 무슨 경이더라? 세상의 끝까지 걸어가 보려고 하다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 경을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쌍야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죠. 만호를 더부른 몸, 요러면은 요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육네이처라고 말할 때 안이비설신이잖아요.
안입이 설신 요 5가지는 몸이죠. 만호가 있죠. 만호를 더불은 몸 이러면은 우리는 보통 마음이 몸을 데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요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이 만호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죠. 그러면 몸과 만호가 더불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네이처가 형성됐다 이 얘기잖아요. 육네이처가 형성됐다라는 얘기는 요거 아스미 자아의식이 없으면 네이처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스미에서 자아의식이 일어난 상태니까 만호와 더불은 몸 해가지고 육네이처라는 이야기는 지금 자아의식 때문에 대상을 감각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상태다 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 상을 빼고 그림을 그려본 요게 뭐예요? 만호를 더불은 몸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이 생겨서 쭉 흘러가는 외적인 전개를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요거 만호를 더불은 몸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 그렇구나. 아스미 오치원의 내가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육네이처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런 외적인 전개를 말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봐야 되죠. 니까야를 푸른 성과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요 찌따의 자리매김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성과 하나가 보통은 요 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상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래가지고 개념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뭐 이렇게 대상을 아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번역을 다 그렇게 하잖아.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상을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찌따를 여기다 자리 매겨놓고 다른 경전을 보니까 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분별해서 안다라는 거 표현하면 인식한다, 지각한다 하는 게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위자나띠 인식, 지각의 실질적인 의미 분별해서 안다는 것의 주체가 윈자나가 돼버리니까 여기 요 자리를 차지하던 상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사실은 요 상을 요 자리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와서 경험된 것을 인식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상을 여기 갖다 놨단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 상의 자리가 실제로 이 위자나띠 하는 이 자리에 상이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본 대로 하면 이러한 전개 과정을 그냥 만호를 더불은 몸 이래가지고 육네이처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 하는 요걸로 끝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경에서는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 이래가지고 이 만호를 더불은 외적 전개 요거와 구분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만호를 더불은 몸과는 다른 것으로 싼냐 하나를 다시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호와 더불은 몸의 외적인 전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의 상이 있다는 얘기, 싼냐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맞죠? 요거 이해되죠? 네.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상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은 싼냐와 만호를 더불은 몸 해가지고 싼냐를 구분해줄 이유가 없는 거라. 왜? 하나의 그 삶의 전개 안에 있는데 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부처님은 싼냐를 구분해가지고 만호와 더불은 몸 더하기 싼냐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싼냐라는 것은 이러한
6네이처의 외적 전개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속하네. 아무튼 이건 다시 얘기하면 만호를 더부른 몸이라고 하는 요 표현 가지고 네이처가 외적으로 전개되는 삶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갖는 의미가 이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만호를 더부른 몸 요 표현 자체가 하여간 고와 고멸까지를 나아가는 하나의 삶을 표현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만호를 더부른 몸과는 구분되어 가지고 싼냐가 하나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개 과정에, 즉 만호를 더부른 몸이 설명하는 어떠한 과정 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싼냐를 별개로 떼어서 말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즉 싼냐를 요 위자라티 요 자리에 갖다 놔가지고 그 경험된 것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요렇게 상을 정의하지 않고 요 작용은 윈냐나의 몫이고 상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중간에 내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고 내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다음 주쯤 한번 이제 좀 보겠지만 경험된 것에 대해서 개념화 그리고 개념화에 도대해가지고 그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런 이 행위를 통해서 고화락을 만드는 이 과정에 그 큰 틀 밖에서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의 상 요러한 구도를 바로 요 표현 만호를 더부른 몸과는 구분되어 있는 싼냐를 제시해서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몸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그 나눠드린 교재 그 그림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약간 좀 주제가 다른 쪽으로 좀 빗나가 버리긴 했지만 하여간 오늘 수업에서는 요거 한 가지의 결론은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자, 56번 상류다의 13번째 경과 14번째 경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하면서 한쪽에서는 고성제로 오치온을 제시하고 한경에서는 고성제로 6네이처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오치온과 6네이처가 사실은 하나구나. 요것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치온과 6네이처가 어떻게 해서 하나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관찰경을 동원해 가지고 100년짜리 나인 오치온이 아스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 주체로서의 내가 6네이처구나. 그래서 6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의 삶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대상과 관계해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고거나 락을 만드는 이러한 외적인 전개를 설명하고 있구나. 거기까지를 그냥 오늘 설명한 거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아이가 그 고진멸도 사성지를 총괄해가지고 엮어주는 고리가 되는 것으로의 마음의 메커니즘, 요 마음의 메커니즘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해석했다. 특히 네이처가 기억이 돼서 과거로 개입한다라는 부분을 완전하게 풀어냈다 하는 거. 그 부분을 풀어낸 걸로 오늘 공부의 그 결론을 맺은 걸로 하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선 요 표현 싼냐와 만호를 더부른 모험이라는 요 표현 하나를 통해서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외적 전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밖에서 내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래서 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개념화 또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걸로 인해서 찌따를 오염시키고 행위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자 하는 뭐 대략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뭐 저기 아까 예비 본문 시간에서부터 좀 뜨겁더니 본 수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설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 경전 두 개를 통해서 오치온과 윤네이처가 하나다 요것을 발견했다. 요 하나만 가지고 오늘 공부의 성과가 크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자의식이라고 아까 저 있지 않습니까? 오천의 자의식이 바로 상하고 같은 거라고 자의식을 갖는다는 아니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1월 달쯤에 제가 상을 설명할 때 사실 요 상을 요 위자나띠 요 자리에서 떼어내가지고 별도로 자리 매겨주는 데에 제가 중심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1월 달에 상의 의미를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 하면 경험해가지고 즐거움이 100이 일어났는데 100이라는 즐거움이 생겨난 상태에서 나의 내적으로 에이구 빈선 이래서 한 50좀 깎아먹고 50을 경험하는 뭐 요렇게 이제 그 상을 내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하여간 제가 요 상의 의미를 그러니까 자리를 찾아주는 데에 좀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의미 설명은 잘못했어요. 요 다음 주에 하여간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고요. 일단은 요 상이라는 것은 경험된 것을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의 내적인 어떤 경향성대로 동일한 것을 봐도 각각이 다르게 알잖아요. 다르게 정의해서 받아들인다. 요거 이제 개념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으로 나타난 거. 요 느낌에 대해 가지고 경전의 표현에 의하면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를 일으켜서 찐따를 오염시켜요. 뭐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상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허버부님 말씀하신 자아의식이 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좀 전에 볼 때 만호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상 내적인 개입의 상태가 나쁘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죠. 뭐 그 중에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탐진치가 찐따를 오염시키면 여기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죠. 만호의 행위가 먼저 진행이 되고 만호의 행위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 중간에 참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작용이 있죠. 그 참다를 상 때문에 일어난 탐진치가 오염시키면 그게 참다라가가 되는 거죠. 욕탐. 그 욕탐이 만호에 선행한다. 라는 욕탐이 만호에 선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아의식이 일어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우니까 저도 계속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메커니즘의 틀을 잡아가는 중이니까 우리가 100% 다 모르는 거는 흠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자아의식은 이 상 자체가 아니라 상 때문에 일어나는 탐진치 때문에 찐따가 오염되고 그 가운데 만호의 행위도 오염된 상태에서 만호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 중간에 참다가 있는데 참다를 오염시켜서 참다라가 욕탐이 되고 그 욕탐이 만호에 선행하는 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우리 저기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괴로움의 발생 자리 해가지고 1, 2번 양쪽으로 네. 나눠둔 게 있죠. 그 괴로움의 발생 과정 1번을 보면 안입이 설신 만호가 있는데 만호의 화살표로 연결된 욕탐이라는 게 있죠. 그 1번에서는 그 욕탐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괴로움의 발생자리 2번이 나오죠. 그 2번을 보면 중간에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가래가 있고 거기서 만호의 행위로 그리고 만호의 행위가 위로 욕탐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욕탐이 육네이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왜 탐진치에 오염됐느냐 하니까 밑에 그 별도의 화살표로 해서 무명에서 행으로 그리고 행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이때 무명과 행이 상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과 행, 즉 상 때문에 생겨난 탐진치가 오염의 과정에서 욕탐을 만들고 그 욕탐이 육네이처에 선행한다. 그러면 그 선행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우리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런 말은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공부하는 게 이 공부하는 거가 될 테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면 후보님 요 상하고 자아의식하고는 구분해서 보자고요. 네. 하여간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저기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하여간 한 가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경전이 말하기를 오치온과 육네이처가 사실은 하나다. 오치온을 육네이처로 만드는 데는 아스미 자아의식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 있다. 그러면 100년짜리 나인 오치온이 지금 이 순간의 삶, 이 순간의 나로서 이렇게 외적인 과정을 갖는 그것이 육네이처다. 그래서 오치온도 나고 육네이처도 나다. 다만 그 자리가 조금 다르다. 그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3, 4화합 초계 과거로 네이처가 개입하는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설명된 것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더 질문하실 게 없나요? 근데 이제 좀 예, 말씀하세요. 스님 저 아는 거 다 가르쳐 주지 말고요. 예. 우리 알 것만 가르쳐 줬으면 근데 스님이 쭉 설명하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적어도 지금 고성제의 고를 고성제 예. 그러니까 고가 뭐냐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보다는 그 보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부터 하고 집 나중에 하느냐 이랬을 때 그렇지 않다. 보진멸도가 사실은 그 경전이 그렇게 말했죠. 고를 본다는 것은 집도 보고 멸도 보고 도도 보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함께 보이는 거다. 이래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연결해서 동시에 진행시켜주는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는 그 연결고리가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이다.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이제 고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면 이 전체가 집성제의 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 요 상이라는 것을 끊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멸이 되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상 부분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끊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팔정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요 마음의 메커니즘 하나를 가운데 놓고 보진멸도가 설명되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다. 요런 필요성 때문에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가운데 두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어렵죠?
일단 그 부분 제가 달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괴로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사성제가 하루도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리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공부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고요. 좀 어려워도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 이러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보이는 거고 고진멸도 상승세가 보이는 거고 불교 전체가 방향 잡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좀 어려워도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